당신의 조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낯선 땅에서 또 다른 나라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땅의 이름은 만주국이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고향을 잃은 슬픔과 불안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만주국 속에는 무려 80만 명의 조선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겪어야 했던 이야기, 역사 속에서 잊혀진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1910년 8월 29일 조선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깁니다. 그 순간부터 조선인들의 삶은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쌀을 빼앗아가고 토지를 강탈하고 사람들을 억압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1930년대 더 이상 살 길이 막막해진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 만주라는 땅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왜 고향을 등져야 했을까요? 첫째, 일제의 가혹한 수탈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산미 증식 계획을 통해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의 절반 이상을 일본으로 가져갔습니다. 농민들은 자신들이 기른 쌀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었죠. 둘째,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한 토지 상실이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경작해온 땅의 소유권을 증명하지 못한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소작농이 되거나 아예 떠돌이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만주의 드넓은 들판과 벌판에서 조선인들은 다시 살아보기 위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황무지를 개간하고 집을 짓고 아이들을 낳으며 새로운 삶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32년 3월 1일 일본은 만주국이라는 새로운 국가를 세웁니다. 그 순간부터 만주에 살던 조선인들은 또 다시 남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만주국은 그럴싸한 나라였습니다.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를 황제로 앉히고 헌법도 제정하고 국기와 국가도 만들었죠. 수도 신경현재의 장춘에는 웅장한 궁전과 정부 청사들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일본이 만들어낸 정교한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만주국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면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첫째, 진짜 지배자는 일본 관료들이었습니다. 만주국의 모든 정부 부처에는 일본인 차관이 배치되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황제 푸이조차도 일본의 꼭두각시에 불과했죠. 둘째, 군대는 완전히 일본 관동군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만주국군이라는 이름의 군대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일본 장교들이 지휘하고 일본의 군사 전략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셋째, 경제, 교육, 행정 모든 분야가 일본 주도로 운영되었습니다. 만주의 풍부한 자원은 모두 일본 기업들이 독점했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가르쳤으며 행정 업무도 일본어로만 처리되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종차별이었습니다. 만주국 안에서 일본인은 1등 시민으로 대우받았지만 조선인은 끔찍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은 일본인의 절반 수준이었고 승진의 기회도 원천 봉쇄되었습니다. 만주족, 중국인, 몽골족도 차별받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을 2등 시민도 아닌 식민지 백성으로 취급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80만 명의 조선인들은 어떻게 만주까지 오게 된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조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스스로 만주로 떠났다고 여깁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의 극심한 가난과 굶주림을 피해 새로운 터전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진실은 훨씬 복잡하고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조선인 이주자의 절반 이상은 사실상 일본에 의해 밀려난 사람들이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일본은 본격적인 만주 이주 정책을 시행합니다. 겉으로는 만주에 가면 넓은 땅을 주겠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달콤한 말로 유혹했지만 실제로는 강압적인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각 도와 군의 이주민 할당량을 정해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지방관리들을 문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리들은 가난한 농민들을 반강제로 만주로 내보내기 시작했죠. 만주에 가면 삼정보약 3만 평의 땅을 준다는 말에 속아 떠난 사람들이 현실에서 마주한 것은 척박한 황무지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마저도 실제로는 소유권을 주지 않고 임대만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인들을 만주 곳곳에 집단, 정착촌 형태로 배치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선인 마을들은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의 철저한 감시와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조선인들은 거기서 주로 농업에 종사했지만 상당수는 탄광에서 일하거나 철도 건설에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탄광 노동은 극도로 위험했습니다.
안전장비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채 하루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고 가스 폭발이나 갱도 붕괴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어느 탄광에서는 하루에 서너 명씩 조선인 노동자가 죽어나갔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죽음은 제대로 된 보상도 애도도 받지 못했습니다. 단지 조선인 노동자 1명 사망이라는 간단한 기록으로만 남겨졌을 뿐이죠. 1937년 7월 7일 중일 전쟁이 발발하고 이어서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이 시작되면서 만주국 내 조선인들의 운명은 더욱 비극적으로 변해갑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은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 해결책으로 일본이 눈을 돌린 것이 바로 만주국의 조선인들이었습니다. 너희는 만주국의 백성이다. 조국을 위해 싸워라. 일본은 이런 명분으로 수많은 조선인 청년들을 전쟁터로 내몰기 시작했습니다. 1938년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따라 조선인들도 강제징용, 군인징집, 여자정신대 동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강제징용은 특히 잔혹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징용통지서가 날아오면 며칠 안에 짐을 꾸려 떠나야 했습니다. 거부할 권리는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온 가족이 반역자로 몰려 끔찍한 고문을 당해야 했거든요. 더욱 비극적인 것은 만주국 경찰과 만주군에도 많은 조선인이 동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일본의 군복을 입고 일본의 명령에 따라 같은 조선인을 잡으러 다녀야 했습니다. 어떤 조선인 경찰관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는 임무를 거부했다가 직결 처형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야 했죠. 여성들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여자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끌려간 조선인 여성들은 군수공장에서 하루 16시간씩 일해야 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당시 만주에는 조선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300여 개나 있었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학교들에서도 학생들을 강제 동원했습니다. 17세만 되면 군인으로, 16세만 되면 군수공장으로 끌려갔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만주국에 80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이 살았는데 왜 그들은 그렇게 조용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하지만 이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입니다. 조선인들이 조용했던 것이 아니라 말할 수 없게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1937년부터 만주국에서는 국어상용령이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공적 장소에서 일본어만 사용해야 한다는 법령이었죠. 학교에서는 조선어로 말하는 학생을 체벌했고 직장에서는 조선어로 대화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아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일본어만 배운 아이들은 점점 조선어를 잊어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부모와 제대로 대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났죠. 어떤 아이는 엄마, 저 사람들은 왜 이상한 말을 써요? 라며 조선어로 대화하는 어른들을 가리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모국어를 이상한 말이라고 여기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선인들은 결코 순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저항했습니다. 어떤 교사는 일본 교육청의 감시를 피해 몰래 독립신문을 학생들에게 돌렸습니다. 발각되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을 알면서도 조선의 독립 소식을 전했던 것이죠. 장터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은 독립군과 정보를 주고받았습니다. 일본 경찰이 언제 어디로 올 예정인지, 어떤 독립운동가를 찾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전달했죠.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어머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낮에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워야 했지만 밤에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들이 몰래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우리 글을 잊으면 안 된다. 우리가 누구인지 잊으면 안 된다. 어머니들은 이런 말을 하며 촛불 아래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일본 경찰에게 발각되면 온 가족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연합군에게 항복을 선언하면서 만주국도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14년간 존재했던 허상의 나라가 막을 내린 것이죠. 하지만 조선인들에게 그날은 단순한 해방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만주로 진격해오면서 일본군과 일본인들은 황급히 일본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조선인들은 갈 곳이 없었습니다. 조선은 아직 광복되지 않은 상태였고 38도선으로 분할된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호했거든요. 더 큰 비극은 중국 국공내전에 휘말린 조선인들의 운명이었습니다. 1946년부터 시작된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사이의 내전에서 만주는 주요 전장이 되었습니다. 조선인들은 원하지도 않은 전쟁에 강제로 동원되었습니다.
공산군에 끌려간 사람도 있고 국민군에 징집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형제가 서로 다른 편에서 싸우는 비극적인 상황도 벌어졌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조선인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의 조선인이 이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상당수 조선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만주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터라 조선보다 만주가 더 익숙했고 전쟁으로 인해 교통편도 끊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이들이 바로 현재 중국 동북 삼성에 살고 있는 조선족의 조상들입니다. 그들은 조선 땅을 그리워하면서도 이역 만리 만주에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 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만주에서 활동했던 조선인 독립운동가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광복 후 남북분단이 고착화되면서 좌익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은 남한에서 빨갱이로 매도당했고 우익 성향의 독립운동가들은 북한에서 반동으로 숙청당했습니다. 그 결과 만주에서 목숨을 바쳐 일본과 싸운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름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조차 조상이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단지 국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주국 속에서 살았던 80만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이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라를 잃는다는 것은 이름을 빼앗기고 말을 빼앗기고 꿈을 빼앗기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자신의 본명 대신 일본식 이름을 써야 했습니다. 부모와 조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아름다운 조선어 이름을 버리고 다나카, 사토 같은 일본 이름으로 살아야 했죠. 학교에서는 조선의 역사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대신 일본의 역사를 배우고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왕들과 영웅들의 이야기는 금지된 것이 되었죠. 하지만 그 암울한 시대에도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조선의 혼을 전했고 어머니들은 자장가를 부르며 조선어의 아름다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만은 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만주 땅에서 살아간 조선인들이 끝까지 지켜낸 신념이었습니다. 조선인이 만주국 속에서 살았던 그 14년간의 시간은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역사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끈질긴 저항 정신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미지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과 태극기 그리고 만주에 남겨진 조선인들의 흔적이 오버랩되는 장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낯설고도 먹먹하셨나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마이너스 우리말로 대화하고 우리 이름을 쓰고 우리 역사를 배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만주국 속 조선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워주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이런 잊힌 조선인들의 이야기, 기억에서 사라진 역사를 계속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조선인들, 시베리아에서 살아남은 조선인들, 하와이와 멕시코로 떠난 조선인들의 이야기까지 말이죠.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잠시만 생각해보세요. 80만 명의 조선인이 낯선 땅에서 겪어야 했던 그 아픔을,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부르지 못했던 그 서름을,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그들의 의지를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잊힌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우리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만주국 속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유와 독립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또 다른 숨겨진 역사 이야기로 만나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 들은 이야기를 마음 깊이 간직해주세요. 감사합니다.